자, 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집합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집합은 얘들아 뭐냐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5보다 작은 자연수를 한번 말해봐. 그러면은 누구나 다 뭐라고 얘기하겠어? 1, 2, 3, 4라고 얘기하겠지. 이런 게 집합이라고. 알겠니? 그리고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을 1, 2, 3, 4라고 하면 여기 있는 1, 2, 3, 4 이렇게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원소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원소는 뭐 이렇게 엘리멘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사용을 하고요. 원소는 소문자를 사용을 하는데 자,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는 객관적 기준이 명확한 거야. 그런데 집합이 될 수 없는 거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돼서 뭐 유명하다, 잘하다, 크다, 높다, 작다 이런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뭐 하겠어 얘들아? 다르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기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집합을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은 집합일까 집합 아닐까? 대답. 집합 아니야. 그치? 왜냐면 어떤 사람이 노래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잘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뭐래? 별론데?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안 된다. 그러면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집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모임 집합돼야 안 돼요? 안 돼. 나쁘다의 기준이 다르죠. 착한 학생의 모임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얘는 집합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집합하고 원소 사이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10 이하의 소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은 A는 뭐가 될 수가 있겠니 얘들아? 2, 3, 5, 7 얘네가 가능하겠지. 그러면 여기는 2, 3, 5, 7을 뭐라고 얘기하겠다고? 원소라고 이야기하겠다고. 그러면 2는 A의 이러한 표시는 이제 원소 엘리멘트 약글자를 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즉 2는 A의 원소이다 라는 뜻이야 이게. 그런데 만약에 4는 A의 원소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너는 원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집합이면은 이런 식으로, 집합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자연수의 집합을 n이라고 해보고요, 정수를 z라고 해보고요, 실수를 어리라고 한번 해봤을 때 다음 중 골라보시오. 자, 얘는 뭐야? 0은 자연수의 원소이다 이 말이잖아. 0 자연수의 원소 맞습니까? 아니에요. 0은 정수입니다. 정수. 안 된다. 마이너스 1은 자연수냐? 이 말이잖아. n이 자연수니까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분의 1은 정수냐? 이 말이잖아. 돼? 안 돼?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트 2는 정수냐? 당연히 아니겠죠. 루트 2는 무리수. 루트 5는 실수에 들어가냐? 아, 너는 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일단은 그래서 보통 왼쪽에 있는 게 원소고요. 우리가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원소란 얘기고요. 이런 얘기는 원소가 아니다 라는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집합은 우리가 세 가지의 표현법이 있는데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원소를 하나하나 뭐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야. 아까 했던 것처럼 A의 집합은 10 이하의 소수다라고 하면 얘를 갖다가 그냥 2, 3 이렇게 쓰시면 이게 바로 원소를 나열하는 겁니다.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그럼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 건데 약간 방법이 있어요. A는 X바 약간 이런 그 어떤 형식을 따라야 되더라. X바 즉 X를 원소로 갖겠다 이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하냐면은 그 X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즉 X는 10 이하의
소수 이런 식으로. 알아듣겠어? 이렇게 무언가 원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걸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이러한 이제 동그라미가 타원형을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소나열법을 쓸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원소나열법은 순서와 상관없다. 즉 3, 2, 1이라고 쓰시든지 1, 2, 3이라고 쓰든지 상관하지는 않겠다 이 얘기야. 알겠지? 꼭 뭐 이렇게 어떤 크기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다 그 얘기야.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좀 보기가 좋긴 하겠지. 두 번째,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가 1, 2 이런 거를 중복해서 안 쓴다는 얘기야. 즉 한 번씩만 쓰겠다 그런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10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면 그거 뭐 다 쓰려면은 뭐 1, 2 다 써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3개 정도 쓰시고 규칙이 있잖아. 그럼 땡땡땡 하시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아 A는 1부터 100까지 자연수를 말하는 것이겠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내겠다. 즉 X가 어떤 A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뜻이고 그 X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를 한번 해볼 것이고요. 원소 개수가 유한계냐 무한계냐. 그러니까 유한계라는 거는 뭐 1억 개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셀 수 있으면 유한계야. 알겠니? 그리고 셀 수 없으면 무한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셀 수 없어. 걔를 우리가 뭐라 그래? 무한집합. 예를 들면 1억 이하의 자연수는 무슨 집합이겠어? 유한집합이 되겠지. 셀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무한집합은 뭐가 있냐? 그냥 자연수. 자연수는 우리가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셀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무한집합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공집합. 공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 그래. 예를 들면 1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 이렇게 말하면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 거는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고 공집합은 이거나 이러한 모양으로 뭐 한다는 거야? 나타낸다는 거야. 이게 공집합 기호예요. 이것도 공집합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네. 그치?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되어 있고요.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우리가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내겠다라고 되어 있네.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집합은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약속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알아야 돼. 모르면은 표현을 못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A가 만약에 공집합이라면 NA라는 거는 뭐냐면 N이라는 거는 넘버의 약자입니다. 숫자. 즉 A의 원소가 몇 개냐 이런 뜻이니까 얘는 0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알겠어? 자, 보기 4번 볼게요.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으로 한번 나눠봐라 이런 얘기네. 자, 3의 양의 배수야. 3의 양의 배수면 뭐 3, 6, 9, 10 이렇게 가겠지. 근데 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무한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 두 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는 뭐 11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어디까지? 99까지 있겠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유한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X는 1보다 작은 X는 뭐라 그랬어? 자연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C는 공집합이고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셀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유한집합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D 한번 봅시다. 이 D를 보면 얘들아 잘 들어봐. 얘가 단독으로 쓰이면은 공집합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어떤 집합 안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는 공집합 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집합의 하나의 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원소. 그러니까 집합이 바깥에 없이 단독으로 쓰일 때 얘는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고, 이러한 집합 안에 얘가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A집합이라고 하면 A집합이 어떤 기준 가지고 뭐 모아봤더니 이 친구가 있다 그 얘기야. 그럴 때 얘는 공집합이 아니고요, 그냥 A집합의 원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얘는 D는 자 집합 이거 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하나가 그냥 뭐야? 이거 하나가 원소야. 이거 하나가 집합교가 이렇게 여러 개 겹쳐있다 하더라도 제일 바깥에 있는 거 하나를 뺀 나머지 얘는 다 우리가 뭐라고 보면 돼? 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D집합은 결론적으로 원소가 몇 개 있냐? 이거 한 개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합 D는 얘를 원소로 하는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되어 있네요.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으므로 원소의 개수는 0개이다. 즉 공집합의 원소는 공집합에 집합이 이렇게 닫혀있지 않으면 그때가 공집합인 거야. 다른 데는 공집합 아니야. 공집합의 원소는 0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자, 이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이런 얘기라고.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 있어 얘들아? 0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는 한 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 집합 안에 이거 하나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는 한 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나머지 좀 잠깐 나중에 보시고요. 자, 1번 문장 봅시다. 기억번.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모임,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규리야! 기억 읽어보고 집합인지 집합 아닌지 한번 얘기해봐. 네? 기억번 읽어보고 집합인지 아닌지 얘기해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 다영이 니은 번. 이은요? 이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디귿번. 가연이. 자, x제곱은 디귿번.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이거나 0보다 커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를 만족하는 x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거는 집합이 아니고 무슨 집합이라고?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얘는 집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공집합인 거야. 만족하는 x가 없으니까. 자, 리을번. 예담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집합이라는 얘기지. 그치? 짝수인 소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하나 있겠지. 2 하나. 자, 다시 미음번. 규리. 안 돼요. 안 됩니다. 비읍번. 돼요. 오케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아셨어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지는 집합이라고 돼 있어. 알겠지? A라는 집합이 2, 4, 6이라는 3개의 원소가 있고요. B집합은 마1, 0, 1이라는 3개의 원소가 있어. 그리고 나는 P하고 Q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 봤더니 P집합은 A하고 B를 더한 게 바로 P의 원소가 되겠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이게?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A하고 B가 누군지를 소개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소개해줘야 내가 그걸 이제 더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P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A는 A집합의 원소고요. B도 A집합의 원소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집합의 원소 2개를 더해서 만든 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P집합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자,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A집합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A를 2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은 B는 뭐가 될 수 있어? B도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겠지. B가 만약에 2라면 2 더하기 2니까 4가 될 것이고요. B가 4라면 6이 될 것이고요. B가 6이면 8이 되겠지. 알겠니?
자, 이번에는 A를 뭐라고 해볼까? 4라고 해보면 다시 B는 2가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6이 될 수가 있겠지. 왜? B는 어쨌든 A의 원소니까. 그러면 4하고 2 더하면 6인데 6은 이미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만 쓰기로 약속했었죠. 자, 4를 더해도 8도 있으니까 안 쓰고요. 6 더하면 10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 자, 이번에는 A를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B는 2, 4, 6이 될 수 있고요. 더하면은 8 이미 있고요. 10도 이미 있고요. 더하면은 12.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P의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네 마찬가지야. A를 2라 그래. 그러면은 B는 2가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6이 될 수 있으니까 곱하면은 4가 되겠네요. 곱하면은 2, 4, 8이 되고요. 곱하면은 6이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니?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차례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잘못했다. 미안, 얘들아. 여기서 두 개를 곱하는 건데 A는 A의 집합이고 B는 누구의 집합이라고? B의 집합이야. 그러면 A가 2일 때 B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곱하니까 마이너스 2예요. 곱하니까 0이고 곱하니까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번에는 A를 4라고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0은 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요. 4, 1 곱하니까 4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를 6이라고 한번 해보면 곱하니까 마이너스 6 곱하면 0은 의미 있으니까 곱하니까는 6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무슨 집합이 되는 거야? Q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니? 순서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만드시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쌤이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 여기에 집합 표시가 없을 때만이 바로 공집합이 몇 개냐 이런 얘기라고 알겠지? 공집합의 원소는 몇 개라고 그랬지? 당연히 0개니까 0입니다. 얘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자, 공집합 이렇게 집합하고 같이 나오면 얘는 더 이상 공집합이 아니야. 그냥 이 집합의 뭐인 것 뿐이야? 원소인 것 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입니까? 한 개가 되겠죠. 맞죠? 이해 지금 되고 있니? 자, 그럼 여기 있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얘도 하나겠지. 누구? 마이너스 5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n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1개, 0개, 1개, 2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니까 두 개를 뭐라고 해야 돼?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면 A집합과 B집합이 같니? 이거 물어본 거야. 근데 이거는 A집합이 만약에 얘들아 1, 2고 B집합이 3, 4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A집합의 원소는 몇 개 있죠? 2개가 되겠지. B집합의 원소도 몇 개가 되겠어? 2개가 되겠네. 2개는 원소의 개수는 같지만 A, B가 같습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A, B가 같으려면은 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같아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즉 원소들까지 다 같아야 우리는 A집합과 B집합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리을번 한번 해볼게요. 리을번 한번 해보면 A집합은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이 말이야. 알겠니? 근데 그 X가 누구냐? 이거야.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얘는 X-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값은 몇 개 있겠어 얘들아? 3 하나 있겠다. 맞죠? 그러니까 A의 원소는 이거는 실제로 이것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NA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본 거는 한 개입니다. 라고 말한 거는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A는 9의 양의 약수예요. 9의 양의 약수는 1, 3, 9 이렇게 되네요. 25의 양의 약수면은 1, 5, 2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NA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NB도 몇 개입니까? 3개겠죠.
그러니까는 같다라고 해야지 잘못됐죠?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기억과 리을 두 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한번 볼게요.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조건 이것을 만족하는 집합 S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알겠니? 자, 분명히 S는 일단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X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겠어요, 얘들아? 뭐 자연수니까 1, 2, 3, 4 이런 게 가능하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X에다가 1 한번 넣어볼게요. X가 1이래. 그러면 1이 S의 원소가 되면 6-X, 지금 X 1 집어넣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이 만약에 원소가 되려면 누구도 5도 S의 원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1이 원소가 된다는 얘기는 5도 무조건 돼야 된다. 이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커플이야. 1이 있는 자리에 누구도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조건에 의해서 5도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소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네는 원소가 몇 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한 명이라고 보면 돼. 약간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야. 이웃하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했지 얘들아? 묶어서 몇 명으로 봤어? 한 명으로 봤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즉 1은 혼자만 있으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그러니까는 1은 반드시 5를 데리고 와서 1호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같은 방법으로요. X가 만약에 2라면 또 누가 따라와야 되겠어? 4가 자동으로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고요. X가 3이라면 얘는 그냥 혼자 있어도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X가 4라면 당연히 2가 될 것이고 X가 5라면 1대니까 결론적으로 S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는 1, 5가 들어오든지 또는 2, 4가 들어오든지 또는 누가 들어오든지 3이 들어오든지 이러한 경우가 돼야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즉 원소가 될 수 있는 애들 몇 명이야? 원소 될 수 있는 애들이 3명이야 3명. 자, 이러한 집합 S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집합 S는 자, 원소가 한 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원소가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원소가 세 개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원소가 하나만 되는 경우는 S라는 집합에 1 이렇게만 있든지 실제 얘는 원소가 두 개기는 해.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몇 개로 보면 되는 거야? 하나로 보면 되겠지. 또는 2, 4든지 또는 3 이거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라는 거는 얘는 1, 5하고 2, 4가 들어오든지 또는 1, 5하고 3이 들어오든지 또는 2, 4하고 3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즉 3개 중에 2개가 들어오는 케이스들도 다 S집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원소가 3개가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모두 다 들어와서 1, 5, 2, 4, 3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S집합이 될 수 있는 거는 원소가 하나짜리인 하나, 둘, 세 개도 가능하고요. 두 개인 하나, 둘, 셋, 세 개인 하나, 총 몇 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7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듣겠어? 응? 이건 좀 어렵지?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부분집합 이야기 한번 해볼 거야. 자, 우리가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지 얘들아? 뭔가 전체에서 일부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A집합이 1, 2, 3이야. B집합은 1, 2야. 자, 이렇게 됐을 때 B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집합이 있어 없어? 있지? B가 1, 2인데 A가 1, 2, 3이라고. 그러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집합이 있어 없어? 있어. 이럴 때 우리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즉 부분집합 관계가 되려면
작은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큰 집합에 뭐 해야 돼? 다 들어가 있어야 돼. B집합이 아무리 원소의 개수가 작더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B는 A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야. 알아듣겠지?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부분집합. A가 지금 B보다 작은 거야. 알겠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즉 A의 원소면 반드시 B의 원소가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럴 때 우리는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겠다 그 얘기야. 우리가 조금 전에 원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냈잖아. 그치? 삼지창이야. 알겠지? 그런데 집합, 부분집합은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 이렇게. 그러면 A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말하겠다 그 얘기야.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타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분집합이니까 만약에 A집합이 1, 2,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을 선생님이 한번 구해보면 일단은 공집합은 얘들아 A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어. 왜? 공집합에는 어차피 원소가 몇 개 있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분집합 관계가 되려면 그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그 원소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 근데 공집합에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으니까는 공집합은 무조건 누구가 될 수 있어? A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얘도 가능하겠죠? A의 부분집합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A의 일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만 돼 있는 것도 A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누구도 말할 수 있냐? A하고 똑같이 생긴 얘도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여기서는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A가 1, 2 이렇게 원소가 2라고 이 두 개 있을 때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친구들이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기보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원소가 자기보다 적게 있는 거 자기하고 똑같은 것도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그냥 하나의 약속이야 그냥. 왜요? 이게 아니야. 약속이야.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대. A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왜? 똑같이 생긴 것도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약속했어요.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거는 어쨌든 A의 부분집합이다 얘기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어쨌든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B가 C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C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A는 C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로 같은 집합과 진부분집합인데요. 두 집합이 서로 만약에 같다면, 즉 A집합하고 B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아까 이런 얘기 했어.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뭐 해야 돼? 당연히 같아야 돼. 그리고 원소 하나하나도 모두 다 뭐 해야 돼? 같을 때 우리는 A, B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거를 수학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분집합이 되면 되는 거야. A는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런데 B가 또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는 당연히 서로 개수가 뭐하고 똑같고 원소가 똑같을 때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일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분집합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 이 얘기야. 알겠지? 만약에 같지 않다면 뭐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얘들아? 찐. 그요? 진이 붙었어.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선생님이 아까 A의 부분집합은 A 집합이 만약에 1, 2라면 공집합 가능하고 1 가능하고 2 가능하고 이거 가능하다 했잖아. 그런데 야 너는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 알겠어? 즉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는 빼겠다 이 얘기야.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 빼고 나머지만 뭐라고 하겠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야. 즉 부분집합에서 진부분집합이 될 수 없는 거는 딱 몇 개 있겠어? 한 개 있어, 한 개. 자기 자신하고 뭐 한 거? 똑같은 거. 알겠나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보기 1번. 자, 다영이부터 읽어보고 관계 한번 얘기해보자. 일단은, 아니, 쌤이 할게. 자, 2의 배수래. 2의 배수는 어떤 것도 있어요, 얘들아? 뭐, 이렇게. 그쵸? 4의 배수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있겠다. 그러면은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모두 있어 없어? 있지. 4의 배수면 무조건 2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B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구나.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알겠지? 큰 쪽에서 나가서 자기한테 돌아오게끔 기호를 쓰셔야 돼요. 내 맘대로 막 이렇게 쓰시면 안 돼. 다 약속이기 때문에. 알겠지? 자, 9의 약수는 뭐가 있습니까? 1, 3, 9가 있죠. 그러면은 B는 3하고 9잖아. 그럼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B는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이고요. 이것도 약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아니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0, 마이너스 1, 1이니까 A 집합도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A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B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A하고 B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보기 2번.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부분집합 원소가 몇 개 있니 얘들아? 하나 있어, 하나. 알겠지? 공집합은 얘는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때만 공집합이야.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공집합이 아니야. 그냥 원소 하나야.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하고 원소가 하나 있는 얘하고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 원소가 하나인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이렇게. 자, 원소가 2개인 1, 2, 1, 3, 2, 3 이렇게 있겠지. 원소가 3개 있는 거 1, 2, 3 이만큼이 모두 다 뭐가 될 수가 있어? 얘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이해되고 있죠? 집합과 원소의 포함관계. A가 A의 원소일 때는 이렇게 삼지창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소의 단어가 뭐라고? 엘리멘트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기억하면 조금 안 까먹겠지? A가 B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이런 표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보기 3번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집합 A가 얘들아 이렇게 생겼대. 알겠어? 잘 들어봐. 이 마지막에 있는 거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은 다 원소야.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A집합은 원소가 몇 개니? 4개야, 4개. 공집합처럼 생긴 애 1, 2 이렇게 2를 또 집합에 싸가지고 있는 애 얘까지 해서. 알아듣겠어? 자, 그 원소가 4개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 옳지 않는 거 고르래. 그러면 이렇게 이지창이 있고요. 이렇게 이지창이 있고요. 나머지 삼지창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지창은
너는 앞에 있는 집합은 뒤에 있는 거에 부분 집합이냐 이거 물어본 거야. 알겠지? 맞죠? 그러면 얘는 공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물어봤지. 맞아 틀려? 맞아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1번 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원소 기호가 있으면 얘 이런 모양이 A 집합 원소로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원소로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그러니까 너도 참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원소 기호면 잘 들어. 원소 기호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전체가 A 집합 안에 있는지만 보면 된다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너도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소 기호면 앞에 있는 애가 여기 있느냐만 보시면 된다고. 있어 없어? 있어요. 너도 참이다. 원소 기호면 여기 있는 이 전체 이 모양이 여기 원소에 있냐 그 얘기야.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이거는 가능해. 자, 만약에 이렇게 부분집합이면 알겠어? 부분집합이면 안에 있는 애들이 A의 원소로 있냐 이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삼지창이 이렇게 있으면 내 눈앞에 있는 이 전체가 원소란 얘기인 거고, 부분집합이면은 집합기호 안에 있는 얘네들이 A의 원소냐는 걸 물어본 거야. 알아듣겠니? 그것만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5번이 답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보고 쉴게요. 자, A집합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A집합 원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되겠지. 알겠지?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한번 잘 들으면 돼. 이 문제 나온다 학교 시험에. 원소 기호면 내 앞에 있는 이 전체가 원소로 여기 들어가 있냐 그 얘기야. 있어 없어? 있죠? 오케이, 넌 동그라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너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뭐면 부분집합이면 부분집합 기호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여기 있냐 그 얘기야. 있어 없어? 있죠? 0도 여기 있고요. 2도 여기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너는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소 기호면 전체가 여기 있냐 그 얘기야.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원소 기호면 전체가 얘가 여기 있냐 그 얘기야. 있어 없어? 없죠. 집합기호 두 개잖아. 집합기호 두 개잖아. 다시 원소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전체 이 모양이 원소로 있냐 그 얘기라고.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4번,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고요. 두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가 B에 뭐라고 얘들아? 부분집합이란 얘기야. 부분집합이란 얘기는 A에 있는 원소가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B에 있어야 되고, 익히 문제 2번은 시험에 지금까지 경화요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당연히 올해도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나와 얘는. 자,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A는 지금 3하고 A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B에도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까? 3이 뭔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A-5가 3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A집합은 뭐가 되는 거고 3하고 8이 되는 거고 B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1, 그 다음에 8이니까 3, 그 다음에 8이니까 8 요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맞지? 그럼 A에 있는 3, 8이 여기 3, 8 그대로 있어 없어? 있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만족하죠. 결론적으로
A 값은 8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16-A가 3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면 A라는 친구는 13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A 집합은 3하고 13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B 집합은 1과 A가 13이니까 8 되고요. 13이니까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A는 3하고 13인데 B에는 3은 있는데 13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 만족하지 않아? 만족하지 않지? 그래서 얘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A는 누구만 가능하다? 8만 답이 된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두 번째 볼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란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얘들아? A하고 B하고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상수 A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 1, 2 이거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개가 같으려면 B에 있는 4가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겠구나? 4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지. 얘가 4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제곱 더하기 3A가 네가 4라는 얘기는 넘어오면 빼기 4가 되고요. 얘는 A 더하기 4, A 빼기 1이 0이 돼서 A는 마4이거나 또는 A는 뭐가 되면 되겠어? 1 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첫 번째 A가 마4인 경우는 A 집합은 1, 2, 4겠죠. 무조건. 그쵸? B 집합만 체크해보면 되고요. A가 마4니까 4가 될 것이고 마4니까 마3이 될 것이고 마4면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그치? 당연히 두 개는 같지 않으니까 A는 마4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로 A가 만약에 1이라면 A는 얘가 될 것이고요. B 집합은 1이니까 4, 2, 1이니까 1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하고 B하고 뭐가 되는 거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A는 뭐가 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1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 집합이 1, 2, 3이라고 한번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고 A의 부분집합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A의 부분집합은 일단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원소가 하나 있는 거 1, 2, 3이 있을 것이고요. 원소가 두 개 있는 거 1, 2, 1, 3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세 개 있는 거 이렇게 8개가 있어. 몇 개가 있다고 얘들아? 8개가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원소가 3개일 때가 어떻게 이렇게 8개가 되냐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선생님이 여기 있는 1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8개의 원소 중에서 1이 들어가 있는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 몇 개 있을까? 하나, 둘, 셋, 몇 개 있어? 4개 있다. 즉 8개의 집합 중에서 딱 절반인 4개는 들어가 있고 4개는 뭐 한 거야? 들어가 있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라는 원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얘도 정확히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야. 그러면 3이라는 원소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몇 개가 되겠어? 4개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1도 정확하게 절반 들어가 있고요. 2도 정확하게 절반 들어가 있고 3도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 있어? 절반 들어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원소 8개 1이라는 거는 반절은 들어가고 반절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즉 1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부분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즉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야? 2가지겠지. 맞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되고요.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당연히 몇 가지가 되겠어? 2가지가 되겠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가 되겠어? 얘도 마찬가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소가 3개라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우리 몇 개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8가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원소가 4개야. A 원소가 이렇게 4개야.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이건 2에 뭐로 볼 수 있어? 4제곱 볼 수가 있겠지? 이 4제곱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원소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2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뭐가 되겠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NA가 5개야. A의 원소가 몇 개라고요? 몇 개라고요? 5개야, 5개. 5개면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은 2의 뭐가 된다고? 5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2의 5제곱은 뭐가 됩니까? 32개야. 이 말 뜻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게 모두 몇 개 있다는 얘기야? 5개가 있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A 집합이 1, 2, 3, 4, 5인데 조금 더 레벨 올릴게요. A의 부분 집합은 일단 몇 개니 다양아? 5개. A의 부분 집합 2의 5제곱 해가지고 몇 개? 32개야. 잘 듣고 있지? 5개로 말하면 안 되지. 2의 5제곱개야. 그러면 선생님 문제 내볼게. 32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묻는 거 알아듣겠어? 자, A의 부분집합의 원소가 5개인데 그러면 이제 1, 2, 3, 4, 5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면서 32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1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은 몇 개냐 이런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A의 부분집합이 2의 5제곱이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어. 자유롭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란 얘기야? 5명이란 이런 뜻이라고. 왜? 아무런 조건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너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라고 하면 더 이상 1은 자유롭지 못하겠지.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야 내가 카운트가 되는 건데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내 의사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누가 오면 되는 거야? 자유로운 애들만 여기 오면 되는 거야. 몇 명 오면 되는 거야? 4명. 그 몇 개가 되겠어? 16개가 되겠지.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우냐면은 2의 5제곱에서 제한사항이 걸린 원소의 개수를 뺀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겁니다. 알겠니? 근데 결론적으로 5 빼기 1이란 건 뭐냐면 이 4라는 거는 뭐냐면 자유로운 아이들의 원소 개수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A 부분집합 중에서 1은 반드시 들어가고 5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거는 그러면 몇 개일까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2의 전체 5개에서 제한사항 걸린 애들이 몇 명이야? 2명이지. 1하고 5는 반드시 들어오거나 반드시 안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한사항 걸린 애를 빼서 2의 세제곱 해가지고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가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분집합은 2의 n제곱이야.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2의 n제곱이 부분집합의 개수야. 알겠니?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든지 또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든지 한 제한사항이 걸리면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는 거라고. 선택권이 없는 애들이 만약에 K개라면 그 K개를 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자, 열 개야. 알겠지? 10개야. 자, 그러면 소수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알겠니? 그러면
2의 10제곱에서 소수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1부터 10까지 소수가 몇 개야? 귤이 몇 개? 1부터 1부터 10까지 소수의 개수. 5개. 2 얘기해봐. 2, 어. 4, 어? 3, 3 5, 5 7, 7 9. 9도 소수입니까? 아, 아니다. 아니죠? 끝. 4개입니다. 그 4개를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고. 그러면 2의 6제곱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 우리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은 2의 원소의 개수가 지수로 오면은 된다 이런 얘기야. 그것들은 결국에는 2에 여기 어떤 숫자가 오면 아 이만큼의 원소들은 자유롭다 이런 뜻이라고. 자유롭다라는 거는 제한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으면 쌤이 아까 말한 대로 부분집합 중에서 소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라고 하면 자유롭지 못한 애들이 3, 2, 3, 5, 7 4개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얘네들은 니네 반드시 여기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10개 중에 4개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유로운 애들은 몇 명이겠냐고. 6명. 그게 답이라고. 알겠어? 자, 이제 한 개만 더 하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이야. 자, A의 원소가 5개라면 부분집합은 2의 5제곱해서 32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올 거야. 적어도. 적어도는 우리가 1학기 때 경우의 수 할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는 거는 몇 개냐 이런 얘기야. 다시 한번 A의 부분집합이 32개가 있을 건데 이 중에서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했지? 그것이 아닌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그걸 뭐 했어? 뺐어. 경우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A는 2에 5집합 해가지고 32개야. 빼겠다는 거야. 적어도가 아닌 거. 즉 짝수가 하나 이상 있으면 짝수가 아닌 거. 즉 홀수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 버리면 홀수만 1, 3, 5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거기에는 짝수가 없을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2의 홀수인 3개를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을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는 거지. 여기에는 짝수 홀수가 다 섞여 있어. 여기에는 홀수로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32 빼기 8이니까 정답은 20 뭐가 되겠어? 4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다 있는 거야 이제. 자,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포함하지 않는, 포함하든지 포함하지 않든지 상관은 없어요. 포함하는 것도 그렇고 포함하지 않는 것도 너는 반드시 있어야 돼. 포함하는 거지. 너는 반드시 있으면 안 돼. 즉 제한된 거기 때문에. 그치?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얘기야. A의 특정한 원소 R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무조건 그만큼 모아하면 된다고 얘들아. 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포함은 하고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둘 다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적어도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전체에서 K개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뭐 한다는 거야? 빼기로 우리가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3번 A 원소가 5개가 있습니다. 이거의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2에 5제곱 해가지고 왜 그냥 부분집합 구하라면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5개 다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자유로운 애가 5개 있다 그 뜻이야. 그래서 32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만약에 얘들아 A의 진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부분집합을 구하고 빼기 1만 하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진부분집합이 안 되는 거는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애 몇 명만 있으니까 한 명만 있을 거니까. 알아듣겠어? 1, 2를 포함한다. 그냥 어떻게 보면 되냐면 보면 돼요. 자유롭지 않은 친구들이 몇 명이다? 2명이다 이런 얘기라고. 2명. 그러니까 자유로운 친구들은 3명이겠구나. 전체에서 자유롭지 않은 친구들을 빼서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답은 8 이렇게 되겠지. 3, 4, 5를 포함하지 않는다. 3명이 자유롭지 못해. 자유로운 애 몇 명이야? 2명. 2의 제곱은 4 이렇게. 1, 3은 포함되고 5는 포함되지 않아. 1, 3 포함되고 너는 포함되지 않아. 어쨌든 얘네 3명은 자유롭지 못한 거야. 자유로운 애들은 2의 제곱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4가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으로 답하시오. 1부터 n까지야. 그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 그러면 2에 얘는 n제곱이 되겠지.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뭐가 되냐? 16이래. 16은 2의 몇 제곱이죠? 4제곱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n은 뭐가 되면 되겠어? 4가 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야. 1부터 n까지 n개가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애들이 몇 명이야? 자유로운 애들은 n에서 3명을 뺀 만큼이 되겠지. 이게 바로 32개. 32개는 2의 몇 제곱? 5제곱. 그러면 n-3이 5니까 n은 뭐가 되겠어? 8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n개 있네요. 2의 n제곱에서 빼기. 하나, 둘, 3개가 되겠지. 그치? 반드시 포함이 되든 포함이 되지 않든지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이야. 그 친구들이. 빼기 3. 이게 바로 64. 64는 2의 6제곱입니다. 그러니까 n-3이 6이니까 n은 뭐가 된다? 9가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1부터 n까지가 있습니다. 부분집합 중에서 1, 2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7은 원소로 같지 않는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2의 n제곱에서 자유롭지 못한 친구들이 3명이니까 이렇게 했더니 64개라는 64개는 2의 6제곱이 되겠죠. 그럼 n-3이 6이니까 n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9가 되겠구나 라고 내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전체에서 알겠어? 3의 배수를 하나라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3의 배수를 애들을 없애고 3의 배수가 아닌 애들로 3의 배수가 아닌 애들로 만든 부분집합을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고. 그러면 3이 아닌 친구들 2명이잖아. 얘네로 만든 부분집합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32 빼기 4 해가지고 2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집합은 1, 2, 3이고요. B는 1, 2, 3, 4, 5, 6이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가 몇 개냐 이 얘기야. 알겠지? 이거는 뭔 얘기냐면 X라는 거는 B의 부분집합이야. 그쵸? 근데 A는 또 X의 부분집합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야. 아, X는 B의 부분집합인데 A의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A가 X의 부분집합이 될 거 아니야. 알아듣겠어? 결론적으로 2의 B의 부분집합이니까 6개입니다. 6개에서 빼야 되겠다. 뭘 빼냐? X에 있는 이 3개를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너는 반드시 X에 있어야 돼. 그 얘기야. 그 얘기는 1, 2, 3한테는 뭐가 없어? 선택권이 없는 거야. 너네는 들어오고 나오고 선택권이 없는 거야.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애들이야. 걔네 3명을 빼면은 2의 세제곱해서 뭐가? 8이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고요. 집합 A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거 복소수네요. 그쵸?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이거 정리해주면 되겠지?
별거 없어요.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라는 거는 여기다 양쪽에 뭐 곱해줘? 그렇지. 이거 조금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돼? 2가 되겠죠. 켤레 앞에 꺾기를 곱한 거 1, 뒤에 꺾기를 곱한 거 1. 기억나십니까? 안 나요? 나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 앞에 거 제곱하면 1이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없어지고 마이너스 2i만 있겠네. 그래서 이 약분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i가 되는구나 라는 알 수가 있어. 참고적으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친구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뭐냐면은 마이너스 i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1 돼야 된다고. 1. 알겠지? 그러려면은 n에 1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고요. 2 들어가도 안 돼요. 3 들어가도 안 되고 n에 4가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n이라는 거는 뭐가 돼야 되냐? 4의 배수들이 가능하고요. 4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 8, 12, 16, 20 일단 선생님 써볼게요. 그냥 32, 36, 40 이렇게 가능한 거야.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부분 집합을 구하라 그 얘기야. 자, x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얼마라고 얘들아? 가장 작은 게 16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16은 무조건 있어야 돼. 16 밑으로는 무조건 없어야 돼 그 말이지. 그래야 제일 작은 게 16이 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16부터 얘네들은 자유롭지 못한 애들이야. 쉬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가장 큰 수가 32란 얘기는 똑같아. 32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32보다 큰 애들은 있으면 안 되니까 얘네들은 자유롭지 못한 애들이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유로운 애들은 몇 명이 되는 거야? 3명이 되고 이걸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해서 8개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A가 1, 2, 3, 4 A입니다. 알겠지? 이렇게 A고요. 이거의 공집합을 제외한 모든 진부분 집합. 그러니까 공집합도 빠지고 뭐도 빠지겠어 얘들아?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것도 빠지겠지. 그러면 얘는 원소가 몇 개야? 원소가 5개니까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몇 개가 되겠어? 32개가 되는 거야. 근데 공집합 하나 빠지고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것도 하나 빠지니까 총 30개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총 30개가 됩니다. 총 몇 개라고 얘들아? 30개.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합, 즉 1번 부분집합이 2번 부분집합 쭉 해서 30번 부분집합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합하는 걸 S1, S2, S3, S30이라고 하고, 즉 각각의 30개의 부분집합의 합을 S1, 2, 3라고 하고, 그거를 모두 다 더하는 게 얼마란 얘기냐 얘들아? 240이란 얘기야. 그럴 때 A가 누가 되겠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건 선생님이 아까 다 했어. 보세요. 여기는 1이라는 친구는 얘들아, 지금 원래 이 A의 부분집합이 몇 개지 얘들아? 32개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1이라는 친구는 32개 중에 몇 번 들어가죠? 16번 들어가죠. 쌤이 얘기했어요. 반절 들어가고 반절 안 들어간다 얘기했어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는 1은, 자 1은 16번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진부분집합이라 그랬지? 그러면은 마지막 한 번은 뭐 하겠어? 빠지겠지.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그럼 1은 15번 들어가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2도 몇 번 들어가는 거야? 15번 들어가겠지. 2도 15번, 3도 15번, 4도 15번, A도 몇 번? 이렇게 되겠지. 15번씩. 그러면 그 모든 원소의 합은 어쨌든 이것들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뭐 해주면 되겠어? 15 해주면 되겠네. 이걸 다 더하면 A 더하기 10에 곱하기 15가 되고요. 얘가 이렇게 되겠다. 그럼 15로 약분해볼까요? 3으로 약분하면 5가 되고요. 3으로 약분하면 80이 되겠다. 5로 약분하면 1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되겠어? 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n 더하기 a 값이 바로 뭐가 답이냐? 36이 내가 찾는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